안녕하세요. 네, 김명입니다. 네, 누구나 100세 시대, 70대는 아직 중년이랍니다. 제가 그 영상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지요. 이미 2015년 유엔에서 발표하기를 생애 발달 단계를 5단계로 나누었는데요. 0세에서 17세까지를 미성년자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8세에서 65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6세에서 79세를 중년이랍니다. 그리고 80세에서 99세까지를 노인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100세 이상을 장수노인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70대는 아직도 중년이랍니다. 정말 누구나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장수하는 것이 준비 없는 노후를 장수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정말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되겠지요. 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를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 없는 노년기에는 찾아오는 것들이 있죠. 정말 일단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거예요. 연금이 있다 해도 네, 그 연금으로 충분한 그 그전에 누리던 삶을 누리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노년기에 찾아오는 경제적인 빈곤, 그리고 질병, 그리고 가족 간의 또 고통, 갈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자식들이 노부모의 부양을 많이 염려하고 또 심지어는 어렵죠. 부양하기가 어려운 그런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쇠약해지죠. 그리고 쇠약함에 시달리면서 누군가의 돌봄과 도움이 없이는 그 장수 리스크에서 말하는 정말 우리가 그 긴 세월을 버텨야 하는데 장수 리스크를 보면 첫째는 돈 없이 오래 사는 무전장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 없이 오래 사는 그 무정장수 과연 그렇게 살고 싶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전장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준비해 둬야 하는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중년들도 현재 삶도 힘든데 노년기를 대비해서 대책을 세운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일부의 사람들은 되겠지만 그래서 장수 리스크를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우선 첫째는 돈 없이 오래 사는 것, 무전장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 유병장수입니다. 병을 가지고 오래 사는 것. 정말 병치레를 하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네, 유병장수, 병치레를 하며 오래 사는 유병장수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세 번째는요, 할 일 없이 오래 사는 무업장수, 특정한 일 없이 오래 사는 것. 그것도 정말 고통의 시간일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오래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할 일 없이 오래 산다면 그 또한 고통이죠. 네, 은퇴 후의 삶을 계획을 많이들 하고는 계시는데 막상 은퇴가 되면 녹록지 않지요. 우선 첫째는 경제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질병이 이제 숨어있던 병들이 이제 노년기에 들어오면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자식과의 어떤 그 가족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주변에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먼저 떠나는 어떤 사별의 그런 어떤 아픔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할 일 없이 오래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를 무업장수라고 합니다. 꼭 돈을 벌어야 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운동이라든가 또 자기가 예전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지 못했던 어떤 그 취미 생활. 근데 사실은 취미 생활도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은데 돈 안 들이고 하는 운동,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신앙생활을 하면은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서 여기서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내가 건강이 허락하는 날 하는 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봉사하는 거, 꼭 그게 남이 아니어도 돼요. 가족 간에도 네, 봉사할 수 있죠. 가족 간에도. 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무업장수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 오래 사는 독고장수가 있어요. 여러분, 혼자서 오래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하여튼 배우자 두 사람 중에 누군가는 먼저 가게 되면 한 사람은 남아서 혼자 외롭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수 리스크에서 이 혼자 사는 독고 장수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노년기는요, 많은 분들이 사별과 이별을 통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네. 저도 요즘 가끔 어떻게 하면, 물론 이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어요. well living, well dying. 이거를 오래전부터 했는데, 그냥 그때는 그냥 말을 했어요. 그냥 well living, 잘 살다가 잘 죽어야지. 그런데 이제 저도 정년퇴임하고 이제 노년기다 보니까 이게 피부로 와 닿더라고요. 네. 건강도 예전 같지가 않고, 네. 쉬 피로해지고, 이제 제가 느끼는 거죠. 나도 이제 노쇠되어 가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별과 이별을 통해서 이제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은 그런 노인 시대죠. 지금은 현재 유배우자라 할지라도, 배우자가 곁에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먼저 가겠죠. 그럼 남는 한 사람이 혼자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삶의 긴 여정에서 배우자가 떠난 후에 홀로 남게 되는 것을 독거장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친정 어머니도 저희 시댁 시어머님께서도 이 독고장수를 하셨어요. 일찍 남편이 세상을 떠나셔가지고 지금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외롭게 사셨을까. 근데 그때는 젊을 땐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 들어 보니까 시어머님도 친정어머님도 정말 외롭게 힘들게 사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좀 잘해드릴 걸,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요즘이에요. 그래서 이런 독고장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네. 그 긴 시간을, 외로움, 특히 이제 여자는 그래도 좀 나아요. 왜냐면 자기가, 셀프로 밥도 해서 먹을 수 있고, 좀 남자보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문화센터를 운동을 이제 여러 가지, 근데 제가 라인 댄스 왕초보반을 시작을 했거든요. 세상에. 그 클래스에는요, 평균 연령이 70대 정도 되더라고요. 가끔 젊은 사람이 있는데 왕초보반이다 보니까 거의 다 노인분들이셨어요. 그리고 거기 이렇게 제가 보면은 남자는 찾을 수가 없어.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야. 무슨 조금 남자들이 있는 클래스는 무슨 컴퓨터 클래스, 그 다음에 뭐, 핸드폰 있잖아요. 그 새로운 기능 배우는 거. 그런 데는 가끔 보여. 그래서 도대체, 노인분들, 남자들은 다 어디서 뭘 하지? 할 정도로 안 보여요. 또, 맛집에 가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고, 그래서 전 술을 안 먹으니까 술집에 안 가봤는데, 남자분들은 술집에 가야 찾나요? 아니면은 방에 혼자 뭐 책 보고 있나요? 하여튼, 남자들은 도대체 배우자가 먼저 떠나면 어떤 생활을 할까 심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취미 활동도 준비하시고 또 여자들 있는 클래스면 어때요? 뭐 남자분들도 가서 운동하시면 좋죠. 네. 그리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경제적인 대비책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말처럼 쉽지 않지요. 한 몇 프로 정도는 그게 가능하겠죠. 뭐 연금이라든가 뭐 젊었을 때 좀 돈을 잘 좀 벌어서 모아 놨다든가. 그 외에 많은 분들은 노후 준비가 그렇게 쉬운 일은 말처럼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요양병원에는 정말 가기 싫다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계세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면 노인 학대가 많다는데 제발 거기만큼은 안 가고 싶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안 좋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배우자의 건강 유지에 많이 힘써야 될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 좋은 추억 만드시고 또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에 대한 마음가짐과 이렇게 삶을 조용히 정리하면서 잘 살다가 well living 하다가 잘 죽는다면 well dying 한다면 그것이 축복된 장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